자, 성수와 동수의 날, 성동일 1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수, 동수, 쌍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형 평론가 김성수 방생 프로젝트의 차라 김성수 선생.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끝까지 말을 갖다가 더듬어. 여기 뭔가 음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숨이 차가지고. 자, 전설의 평론가 곽동수 갱생 프로젝트의 염새 곽동수 선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처음부터 이 형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네. 네. 뭐 좀 더 대중적인 어법을 획득해 나가는 거예요. 새날이 확산될 거예요. 아니, 그게 난 가식적이라고 생각해. 막 목에 일부러 힘주고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난 사실 이 다음 방송이 최민희 형 방송인데 거기도 보면은 뭐 디티니 좋아! 이것도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구나. 내가 정편 스타일로 가는구나. 엄성섭이가 되는구나 내가. 엄성섭의 발성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어요. 굉장히 노력했던 그럼요. 게 제가 CBS에서 방송할 때 중간에 경제 뉴스를 전해주는 걸로 MBN 엄성섭 기자를 연결해서 한 1년간 방송을 같이 했어요. MBN에 있을 때는 꽤 젠틀하고 젠틀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톤도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TV조선에 나타나서 그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엄성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별걸 다 흉내를 잘 내네. 우리 팟캐스트에 있는 김성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웃는 것도 가식적이라고 요즘에 악플 다시는 분이 있는데 웃는 건 정말 웃겨서 웃는 거예요. 제가 웃음소리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어. 정말. 그 성수 형의 웃음이 주는 그 유발 효과가 있어. 아, 그래요? 나는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감사합니다. 집에 있다가도 이 형 웃음소리를 들으면 싫은 사람들이 당연히 괴기스럽겠지. 저는 한 주간 이 시간대 제일 많이 웃는데. 댓글이 그렇게 달렸어요. 괴기스럽다고. 참, 진짜. 근데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유쾌하고 좋죠. 네. 그런 웃음은 우리 곽동수 염세 선생은 절대 못 갖고 있는. 안 돼요, 그렇죠. 그거. 네. 웃을 수가 없어요. 저분은. 저렇게 웃어도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두운 기운이 막 이렇게 염세.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14번째 방송이고요. 자, 오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출석해서 한 10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그러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잠깐만 털고 가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10시간이란 시간을 때운 듯한 느낌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조사였고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미 낮 2시 정도에 조사할 건 다 끝난 그런 그렇죠. 상태였는데 잡아둔 거죠. 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꼼꼼하게 조사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뭐 그런 그 상황들이 서로 겹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산을 하나씩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출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해경군 김 씨와 관련돼 있는 그 사건들은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얘기에 의하면은 사람이 특정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김부선 씨 사건은 사실상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무혐의나 불기소 이런 상황으로 결론을 내고 이제 검찰에 넘긴 그런 상태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명예훼손건이랑 그 수사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검찰 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실은 불신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사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검찰에 빨리 넘긴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또 일각에서는 분당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 측에서 그 건들을 갖다 좀 뭐 통합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마지막 쪽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수사 주체가 왔는 대로잖아요. 예. 근데 수사를 검찰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김부선하고 강용석이. 예. 근데 그러면 이쪽의 수사를 그쪽으로 묶어서 던져주는 게 맞죠. 그리고 맞아요. 이야기해야 될 건수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하나로 덜어내는 거지. 예. 경찰은 사실 언론 보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적받을 수 있는 게 보통 밤샘 조사를 받았다거나 뭐 네. 17시간, 24시간 가까이 뭐 18시간 이렇게 받았다 이런 증인들도 많은데 네. 왜 10시간밖에 안 했냐 그걸로 충분하겠냐라고 때리는 쪽들이 있고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 내용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이슈가 많은데 논란거리가 돼 있고 오늘 포털라인에 섰다라는 일종의 모욕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맞죠. 저희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애티튜드, 보여지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지금 검찰이나 이런 쪽 경찰에서 몰고 가는 거. 경찰은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병원 가서 몸에 점 조사받았다고 했을 때 속으로 답답했을 거예요. 빨리 서두르라는 압력도 있지만 위에서도 미적미적 처리를 하는 걸 테고 그렇죠.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앞다로 살 수는 없는데 요번에 어찌됐건
털어갈 수 있게끔 나름 최선을 다하고 검찰로 공을 넘긴 거죠. 네. 그 검찰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하게 될 건데 경찰로서는 조금 큰 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정도 큰 사건이면 아무리 조용해도 뭔가 핵심되는 증거가 나오면 시끄럽고 금방 퍼집니다. 근데 네.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경찰은 짐을 빨리 덜고 싶은 거고 네. 이제 이게 마무리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늘 푸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본의 아니게 점점 더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키워주는 모습이 돼 있고요. 전 서 있는 자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세 변화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펴지는 듯한 모습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당함까지는 아닌데 예리. 거친 게 아니라 자세나 서 있거나 목에 움직이는 각도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이제 정상으로 찾아왔고 회복이 됐구나 라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글쎄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즘 종편도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나올 때 보니까 여전히 채널A랑 아니, 그렇긴 한데 그 이쪽에서 때리는 강도가 뭐 예. 새로운 게 있다거나 예. 이슈를 뽑아낸다거나 거기다 부선 언니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페이스북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바람에 페이스북에 그거를 마지막으로 올리셨는데 그거는 오히려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역풍을 아주대 병원의 의사들이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도 굉장히 명예훼손이 안 될 수 있게 다듬은 흔적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의사는 절대 걸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타노스는 예. 김부선 언니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지금 현재 김부선 씨의 작전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계산돼 있는 그런 작전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분당 경찰서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분당 경찰서를 계속 공격하게 되면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보여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로 몰려가거든요. 더군다나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게 그냥 일 개인 김부선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나게 언론들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스피커로 확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생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예 경찰을 못 믿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서 이제 서부지검에 직접 뭐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빨리 부담을 좀 넘기고 싶다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이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아요. 왜?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니까. 김부선 씨가 사실 출석했지만 조사를 전혀 안 받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입니까? 자, 보세요. 그 이재명 지사는 10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 중에 뭐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이 한 6시간이라고 해도 6시간에 조사를 받은 거예요. 김부선 씨는 하나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검찰로 간다. 그러면 경찰 수사에서는 누가 더 이득인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머리를 누가 짜주는 사람이 있는 건지, 본인이 에이. 짜는 건지.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해석이 그렇게 좋았을 뿐이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로 뛰어났었으면 강용석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강용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 사건에 뭔가 핵심 노릇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네. 꿍얼꿍얼 그러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보다 더 많은데라는 걸 꺼내놓지 않았다는 거는 네. 블러핑이죠. 블러핑. 뭐가 그 꺼내 있다는 거. 놓겠습니다. 그러더니 잡혀갔잖아요. 근데 들어갔어도 안에서 질렀으면 계속 주목받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웃긴 게 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것처럼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휴. 뭐 엄청난 권력이 뒤에 있어서 이재명 뒤에 누가 어떤 권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권력이 뒤에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타노스론이 나오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이 사람이 못하는 건 없는데 정말 실제로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모론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모론보다 사실들만 보면서 실제 논의되는 게 있었다면 경찰에서 그렇게 남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도 뭔가를 꺼내놓을 때가 됐지. 이게 지지부진해 가면서 경기도지사에서 못 건드린다? 그건 아닙니다. 이 이상 공격거리가 많은데 그럼요. 못할 게 아니라는 점에서 흥분하시고 실망하셨던 분들 뭐 저처럼 기본적으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은 계속 입장을 유지하시되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저 사람은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고 시각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형님이 뭔데 이렇게 괜찮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허락을 다 하십니까? 허락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아니 저는 형님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악플 달리는 거 내가 하나 예언할게. 저는 야, 언급도 안 돼요. 박동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어? 그거 저는 상관없어. 저는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이거 다만 재밌다, 이거 제 재밌다. 생각을 얘기할 뿐이지. 다 생각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악플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애티튜드 관련돼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악플이 붙을 거라는 성수형 의견에 100% 찬성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네, 그런 악플을 거죠, 뭐 그렇게 그냥. 그건 의견에 반하는 거지 악플은 아니니까. 안다 긴다 하시는 평론가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방송 주제로 삼습니까? 악플은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보기만 하고 악플도 있지만 의견이 다른 걸 풀어놓는 그렇죠. 방식이 거친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수형이 지분이 한 90% 저쪽에 가져가고 있으니까 한 10%는 푸나님이 가져가시고 저는 0.1%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분 한 5%대로 올려보는 게 목표입니다. 일본 어그로 끌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악플보다 선플이 51%면 네, 악플이 49%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뭘 그 정도 가지고. 자, 어쨌건 이재명 이제 부분을 좀 마무리하면 네.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사실은 전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뭐 저도 법을 안다면 좀 꽤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얼개로 보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사실은 위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 토론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고소고발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로 거짓말이면 뭐 당선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그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이다. 맞아요.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네. 뭐 뇌물이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 뭐 관련한 뭐 이런 문제들 또 뭐 형 입원 문제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김사랑 죄가- 문제, 소폭 문제. 예. 그런 것들이 죄가 있음으로 밝혀지기가 굉장히 힘든 얼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수개월 준비해가지고 낸 방송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돈을 뭐 얼마를 받았대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냥 정말 가십거리로 조폭들과 굉장히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 가면은 조폭이건 누구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지역의 지자체장들인데 예. 그것만 똑 띄워가지고 마치 막 조폭을 동원해서 정치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몰아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오히려 관련된 그 업체나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SBS를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그 삼자 뇌물죄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당구 좋아하는 놈이 쓰리 쿠션 갖다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정말 전무후보에 찾아보기 힘든 삼자 뇌물죄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 웬만한 데는 다 닿으니까요. 대한민국 한민족에 갖다 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법을 여전히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하면서 다시 한번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농단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사법에 관련돼서 판사들이나 문제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형사사건은 민사에 대충 틀이 나오지만 형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 법에 그 판례 받았던 분들 생각해보면 이제는 형사도 좀 예측 가능할 정도로 풀려가는 게 정상적인 국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정의를 위하여건 정도는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집사람 아니다. 라고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혜경 씨로 밝혀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럼 거짓말이 되지. 정치적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뭐 사퇴를 하든지 뭐 하든지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음을 나는 너무 잘 알렸던데. 아니 그래서 지금 새칭 말하는 똥파리들이 또 해경군 김씨 건을 다시 불집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뭐 루리웹에 또 이상한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그 조작으로 밝혀진 트위터 계정에 뭐 이메일이 2개나 뜬 그런 2개나 뜰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전화번호가 그때 당시 전화번호 안 떴거든요. 안 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뭐 만들었다 이미 뭐 다 조작이라고 하면 거의 밝혀진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 와서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또 새롭게 지메일을 갖다가 추적해서 봤더니 김혜경이라는 이름이 뜨더라. 못 믿고요. 그냥 김혜경이라는 계정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그 이메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캡처본입니다. 그걸 갖고 믿고 흥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 대박이다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원하는 이메일 이름으로 하나 계정 만들어서 메일 보낼 수 있어요. 어디 IT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를 누가 가져다가 쓰는 것 네. 그게 굉장히 흔한 게 됐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둔 트위터 같은 서비스는 남의 전화번호, 남의 이름, 남이 사용하던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논란이 돼가고 있다면은 저는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할 때마다 속으로 저는 그러죠. 그냥 생명을 걸어줘 제발. 정치적 생명 말고. 생명.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공분이 크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당연히 그거는 전 이제서도 그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 자신에 관련됐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지금 크게 발끈하고 있는 것들은 조폭 관련설이에요. 그 조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나왔던 것들 당연히 그건 권력자로서 하면 안 되는,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부인과 관련됐던 부분 같은 경우는 법감정보다 올라가 있는 게 국민감정인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늘 그래서 그런 쪽에 나오죠. 그럼 반대쪽에서 아닌 걸 떠들었던 사람들, 예전 타진녀부터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의심이나 옳은 일을 한다고 나갔던 그 모습들이 아닌 대로 밝혀졌을 때 정말 공개적으로 사과라도 하고 좀 매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과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 마무리하자면 결국엔 그 정도가 남아있다고 제가 그래서 네. 정의를 얘기하는데 일단 자기 이니셜을 알아볼 만한 정도로 만드는 밥은 없다. 악보를 달면서. 그건 첫 번째 상식인 거고요. 당연하죠.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옛날에 우리는 뭐 다음이나 하다못해 천리안 이런 데 가입할 때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아이디였잖아요. 아이들 못 바꾸겠죠, 그때는. 예. 트위터는 아이디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바꿀 수 있다. 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접하게 악플을 달면서 내가 이재명의 부인이요 이렇게 하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쪽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게 김혜경이 맞을 거라고 모든 걸 갖다 붙이니까 그럴 때 보여서 계속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이재명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을 하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건 너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 아니, 한편으로는 타노스라면서 한편으로는 애도 안 하는 그런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거리는 도대체 뭐야? 타노스가 그런 거 실수하냐? 사람들이 대부분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예. 역시 요즘에 이재명의 지분이 너무 커. 진짜. 얘기 안 하고 싶어서 지금. 근데 뒤에 나올 주제 못지않게 이것도 재밌으니까 전 요즘 큰 이슈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앞이나 뒤나 다 똑같지만 이슈 나는 오히려 증시 폭락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시기에 따른 그런 이슈를 우리는 안 다룬다니까. 해요. 증시 폭락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 어떤 거 우리나라 증시? 남나라가 다 폭락하는데 우리나라도 폭락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경제가 끝났다고. 근데 미국 왜냐- 증시 폭락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하는데 나 이제 이따가 분명 황교안 얘기할 때 이거 해야 될 거야. 두 분. 아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 지금.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